사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보셨지만 정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앞서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뭐 수주 뒤에 한다고 해가지고 예비지역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의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기, 절차, 내용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기 문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3일 전에 안 하겠다고 실무 차원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가 3일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 부대가 배치될 지역까지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확정 지역들을 계속해서 국방부가 다양하게 흘렸단 말이에요. 양산, 칠곡, 그다음에 음성, 평택 이렇게 흘리면서 결정적으로 성주로 몰아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 문제점들. 그러니까 사전에 전혀 상의하고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국가기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대가 들어가면 사드 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드 부대를 지키는 부대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드 부대를 지키는 부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00명 정도의 종대 부대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큰 이 대규모 이 부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기밀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와 절차의 문제에 대한 설득들과 사전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급하게 나갔던 이유가 뭘까? 그건 좀 또 이따가 이야기를 하죠. 네네.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성주 지역 주민들 굉장히 지금 반발이 좀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자, 뭐 TK 지역은 안 된다. 뭐 그리고 또 뭐 대구 공항 이전에 대한 선물도 받고 이런 저는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라고 보고요. 어디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괌 한번 보십시오. 괌은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아시아에서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갑니다. 괌에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괌의 관광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사드 때문에 괌에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 어떤 지금 이 세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죠. 하나는 중국의 어떤 이 의식,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할 거다. WTO나 또 FTA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좀 장난을 칠 수 있겠지만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변화해야 될 이유도 있고요. 수출이나 소비재 수출은 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안전성. 자, 이미 사드가 일본에도 이 사드가 아니라 X밴드 레이더가 지금 아오모리에 한 군데가 있고요. 또 교토부에 교가미사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 소음 두통이 있다, 구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그 주민들 하는 일부 이야기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야 다 반대하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밝혔고 당당하게 밀어붙여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오모리 유명한 청정 지역이자 온천 지역 관광지입니다. 일본 혼슈 제일 북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토부에 교토에서 150km 떨어진데 이 사드 또 X밴드 레이더 부대가 또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아오모리나 교토 관광지로 유명한 데인데 여기에 X밴드 레이더 부대가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하고 이런 어떤 방위 부분을 같이 갈 거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사드를 거부하고요. 미국의 대선에 이제 고립주의라든지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 이런 부분이 가게 될 때 한국이 뭐 중국을 선택을 해서 이 지금 위기에서 사드를 포기하게 되면 만약에 미국 보고 북한을 제재라든지 또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에 주둔하는 부대들을 자의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오라 말도 못하죠. 우리가 작년 8월에 전쟁이 날 뻔하니까 미국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 전략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B2, B-52부터 F-22까지 다 좀 갖다 달라, 핵잠만 배치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자주 국방으로 가든지 사드를 배치해서 미국과의 이 시스템, 이 방위조약 시스템을 가든지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실효성 부분에서는요. 자, 왜 수도를 안 하고 또 절로 갔느냐고 또 이야기해요. 수도를 안 한 이유는요. 수도권에 배치 안 한 이유는 평택에 배치하면 제일 효율적이지요.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중국이 하도 뭐라 그러고 또 중국 국내에서 거기에 호응해서 이
친중 또 친북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 동남쪽 끝으로 가서 네. 겨우 지금 평택 오산을 커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이라는 것은 세계에 아무리 뛰어난 전략적 무기라 하더라도요. 전쟁이 나서 붙기 전에 실효성을 갖고 100% 장담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특히 미사일 요격 무기의 정확도라는 부분을요. 예, 가지고 예. 실효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자, 수도권에 배치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미사일만 1000발이 넘게 있고 장사포, 방사포가 200km까지 가는데 예, 예. 수만 발을 쏴대면 그 뭐 요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 벌써 이 자리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절차라든지 과정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부가요. 네. NCDC 하지 말고요. 예. 처음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예. 미국이 자신의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예. 자기 돈으로 사드를 가져왔을 때 예. 우리가 이걸 거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정부가 작년에 내내 NCDC 사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네. 마치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최근에 무수단 미사일이나 SLBM 이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 그것 때문에 배치하는 듯한 행동은 여러 가지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고요. 네. 또 그 사이에 정부가 뭐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천안문 망루에 올라간다든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덩거리 외교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처음부터 우리는 방위에 관해서는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56년도가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예, 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배치 지역도 예. 당당하게 어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 실효성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좀 밝혀야 되는데 예. 그동안 안 할 듯 하다가 갑자기 발표하는 이런 부분이 예. 뭐 군이나 외교부로서는 전략적 판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발표하고 당당하게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일들은 당당하게 해야죠. 그 필요성 부분은 인정하지만 과정이나 절차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아니, 좀 당당하지 못했던 점에서 당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는데 반대로 또요. 저는 지금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고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굉장히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큰데 정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될 때만 레이더를 가동하겠다. 설득력 있다고 보시나요? 설득력이 없죠. 지금 그 사드 포대가 총 5기가 있잖아요. 1개가 이제 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미국 텍사스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를 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실효성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태권도를 하면 헤드기어를 쓰고 그 몸통 그 보호장구를 하고 낭심 보호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강이 보호대를 하면 예. 헤드기어 하나 쓰고 이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안이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지적해야 되고 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외교와 안보의 분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외교와 안보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외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외교부가 만약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강하게 이 부분에서 반대를 했다는 입장이 나왔다가 외교부가 아니다라고 지금 또 입장을 그렇죠. 번복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근데 외교부가 부인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사드에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외교부 존재에 대한 심각한 그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즉 주변국에 대한 외교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만들면서 현 정부가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주창해온 대북 고립 작전 예. 그리고 대북 고립 정책을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번이나 지난달에 그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사드 반대에 대한 네, 입장을. 그 국가 정상들이 둘이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성명 발표를 하는 이유들은 예.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외교관계 깨진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협박이고 위협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역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예, 지점을 예.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안전 문제, 그 엑스밴드 레이더에 안전 문제 없다.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주장인데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떤 설명을 통해서 그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할 것인지 예. 근거 없이 이 안전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러한 이 국방부의 논의들에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뭐 국방부에서는 그 국방부 출입 기자를 상대로 해서 괌을 현지를 한번 좀 보고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부분인지는. 납득 되죠. 거기에 네.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반경 몇 킬로 떨어진 주민들한테도 예. 물어보고 촬영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어떤 안전 기준이 한국보다 높으면 높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과연 거기에는 얼마나 격리해서 민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 예. 시설이 있고 예. 괌이라는 게 크지 않은 섬인데요. 저도 뭐 괌에 2번 가봤습니다만은 예. 괌에 가서 보면 미군의 기지와 휴양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과잉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예. 위험하기로 말하면요. 우리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루 종일 쓰지 않습니까? 이 전자파가 위험한지 3.6km를 격리시킨 채 있는 이 사드. 예. 포대가 위험한지 예, 저는 예.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이요. 그리고 예. 화력발전소 원전요. 저게 100% 안전하다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내부에 수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고 지금 뭐 서울 도심에 당연히 지하 화력발전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하겠습니까? 엑스밴드 레이더가 위험하겠습니까? 예. 왜 그런 문제들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고 꼭 이런 이념적인 문제에만 이 안전성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저는 외교부에서 만약에 안보에 있어서 국방과 외교의 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교부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고요. 당당하게 밝혀야 될 거고 예.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지금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했는데 입장을 밝혔네요. 지금 보니까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좀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사드에 대한 문제가 이제 3년 전부터 본격화 우리나라에서는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사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 예. 아까 앙 소장이 이야기했던 NCND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해서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해야 될 경우에 예.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떠한 외교적 성과를 따내고 배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정부 내에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결정을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나 NCND 정책 자체를 폐기시키고 일방적으로 아주 쫓기는 듯이 던졌던 이유가 뭐냐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 설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기와 절차의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기와 절차에 대한 문제는 공론이 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찍어내렸던 그 결정이다라면 이 부분이 이제는 그 국회 비준으로 갈 것이냐, 네.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민 투표로 갈 것이냐, 네. 안 그러면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통한 그대로의 그 추진으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이제 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당당하고 확신이 있으면 최소한의 국회 비준 영역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체 국민들로부터의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는 거다. 저는 국민 투표까지 가야 된다라는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나 최소한의 현재에 나타난 정부의 독주와 그다음에 국회 비준과 그다음에 국민 투표라는 세 가지 이 문제 경우의 수가 있으면 최소한의 국회 비준의 과정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듣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 소장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해서 별로 문제 없다. 예. 그다음에 괌에도 별로 문제 없다. 근데 왜 그 괌에 뭐 관광객들은 계속 가냐? 사는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미 구토 정세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하는 이러한 한 번의 국민적 공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예. 비준이라는 하나의 그 정책적 수단 또는 국가적 제도를 통해서 하지 예. 않느냐라는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양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중대한 조약이나 체결이나 국민들한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안 해도 그만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권의 반발이나 좌파, 한국의 진보, 제야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어진다면요. 사드 배치 하나를 가지고 붙일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앞으로 이런 논란들을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국민투표에 다음과 같은 걸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스스로 방어를 못하니까 국회에서도 인정했잖아요. 국방부의 제2고위층이 북한을 혼자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줬던 걸 또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군이 28,000명이 와 있고 미국도 수조 원, 또 무기로는 수십조를 갖다 한국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 수조 원을 쓰면서요. 예. 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발달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 4차 핵실험, 또 무수단 미사일, SLBM 이런 것들을 실용적 수준으로 강화시키지 못했다면 한국에 사드 배치하자는 이야기가 잘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네. 자, 한국에 있는 미군 28,000명이 위험할 수 있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겠다. 네. 솔직히 방어용 무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냐부터 이거 사드 배치까지 묶었어요. 필요하다면 그 예. 주한미군의 입장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부분의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말고 가자 하고 예.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부터 다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가만히 있어도 미국의 11월 달에 대선 끝나면 네. 아마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분담금 올려라부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통상 마찰부터 시작해서 환율 조작까지 다 나올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에 사드 배치를 왜 좀 일찍 했냐? 만약에 그 선거 전에 발표 안 하고 선거 이후까지 이 차일피일 미루면요. 미국에서 먼저 한국은 우리 주한미군에 의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 우리 돈 써가면서 하는데 뭐 자기들도 되고 있지만 예. 그런데 우리의 최소한의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기도 거부한다. 중국을 의식해서. 예. 그러면서 또 북한을 의식해서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대북 제재를 해달라고 이야기한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 붙여가지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을 못하도록 만약에 국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될 겁니다. 저절로. 저는 그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이야기도 되죠. 네. 자, 이 논의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은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 동맹 관계를 지금 끌고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네.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지난 5, 60년 동안의 한미 동맹을 더 이상 얼마만큼 더 고도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주변 국가의 외교적 마찰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보복을 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게 소국의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큰 형님 한 명만 믿고 그 큰 형님만큼 또 큰 형님들이 주위에 수두룩한데 그 형님이 영원히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비도 엄청난 그 비용을 지출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위상과 중국의 위상과 러시아의 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예. 그 위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외교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쉽게 외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네. 그리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봐주겠지.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 현실적으로 따낼 수 있는 게 뭐야? 대북 제재. 근데 대북 제재는 반기문 총장마저도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화의 통로를 열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동북아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지금 그 대북 제재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정부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따낼 게 있단 말이에요. 사드 배치라는 펜타곤의 예산을 가지고 꽂아 넣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방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예. 필수적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국방비 정액을 위해서. 예,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이 의도를 뻔히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
던져주는 것들은 또 도대체 뭐냐. 저는 이 상황에서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국민들의 의견도 지금 앉으신 분들처럼 많이 다를 거예요. 다른데 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라든지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대권의 잠룡들이라는 분들도 한마디씩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갈등과 편가르기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 정치권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뭐 유력 정치인 대선 주자일수록 죽어도 안 되는 거는 북한하고나 중국하고 관련되는 문제에서 합의 안 될 겁니다. 예. 그걸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더민주당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김종인 대표가 혼자서 사드 배치 인정한다. 문제는 있지만은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있다가 내부 회의를 여니까 다수가 반대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는 것이 네. 반대는 하는데 당에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갔겠죠. 그래야 내년 대선에서 중도나 보수층의 표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이래 봤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어차피 뭐 집권할 가능성도 독자적으로는 별로 없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지지층을 향해서 세게 지르자고 사드 반대 국민 투표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보고 입장을 밝혀라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코너에 몰리다가 오늘 재검토 공론화 뭐 이런 네.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도요. 막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사기라고 봅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박 대통령이 이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필요성부터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존중.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3%도 안 되는 돈으로 미군이 이렇게 주둔해서 사실 뭐 우리 내부의 국방 비리니 방산 비리니에서 수십조의 돈을 쓰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정한다면요. 국민투표 붙여서 부결된다 하면 그냥 미군 철수시키고요. 알아서 하라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황 소장님 말씀 중에 저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게 사드 배치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그 연관시키고 이데올로기 문제에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이제 연관시키면 이 문제는 이념적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념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이제 이런 그 딱 두 쪽이 나는 논쟁으로 가는데요. 지금 대권 후보라고 이야기하거나 유력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이 아주 골고루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찬성.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중국 설득하고 신중하게. 왜 이 중국 설득하고 신중하게를 그 보수정당 공천을 받은 제주지사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제주와 중국의 관계입니다. 예. 즉 경제적 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제주도의 경제적 그 파멸 상태까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원희룡 제재 지사예요. 상황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반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충남지사입니다. 바로 중국과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사드 부대가 들어올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인 거죠. 예. 자, 문재인 대표는 지금 뚜렷하게 이해관계가 안 얽혀 있기 때문에 재검토와 공론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즉 소위 말하는 대권 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쭉 퍼져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자기 위치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정치 현안이지 예. 이게 이데올로기적 그 쟁점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예. 이데올로기적 쟁점으로 좌우파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 몰고 갈수록 논의는 너 빨갱이냐 아니냐라는 논의로 그 가면서 이 싸움은 정말 의미 없는 싸움과 의미 없는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대해서 는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자, 우리 사회에요. 미국하고만 연관되면 광우병 서거기, 그다음에 미군 장갑차 효선 미순 사건, 그건 예. 교통사고겠죠. 예. 그다음에 세월호에 제주 강정기지 철근이 무슨 한 300톤, 400톤 실렸다 이야기. 자, 그리고 제주 강정기지. 그다음에 이 평택 기지 건설에서 얼마나 반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평택 기지 지원금 한국 정부가 해주기로 한 거, 그건 한미 소파 협정에 의해서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시끄러웠습니다. 나아가서 반환된 미군 기지, 미군이 돌려준 기지에 또 오염이 심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MD 미사일 방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두말 안 하고 들어갔는데 네. 한국은 KAMD 한다고 쇼를 합니다. 한국이 KAMD를 해요. 기술적으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전시작전권 반환. 미국만 관계되면요. 미국이 지켜줘서 그 덕은 보고 싶고, 솔직히 미국만 관련되면 반대를 하고 싶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좌파 단체들이 사드 들어오기 2, 3년 전부터 집회를 하고 하면서 바람을 잡아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자,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4년 동안 집권하면서요. 2010년,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센가쿠 열도의 그 어선, 중국 어선을 갖다 납포했다가 네. 무릎을 꿇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센가쿠를 국유화했다가 중국이 뭐 관광객 끊고 히토류 끊고 하니까 코너에 몰렸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 무너졌죠. 아베 나와서 지금 세게 나가니까 히토류요? 대체 물질 개발했고요. 재활용까지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중국 히토류 똥값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이 일본에 갑니까 안 갑니까? 한국보다 일본에 더 몰려가고 있습니까? 붐이 났지 않습니까? 토요타 차는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경제 운운하면서요. 한국의 안보를 가지고 눈치를 보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네. 적어도 국가의 이 안보에 관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판단해서 해야죠. 네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미국에 관한 그 최근의 사건, 그러니까 지난 한 15, 16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그다음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냐? 그리고 미국 문제만 나오면 아주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잖아요. 일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때는 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문제를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중국은 그러면 중국에 대한 문제는 그럼 가만히 있었냐? 서해안에 있어서 중국 그 불법 어선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좌파 진영이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좌파 우파의 관점에 서서 지적을 하시면서 예. 과도하게 이제 논의가 쏠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왜 대국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국들이 갖고 있는 오만함과 그다음에 이 한국에 대한 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미국도 소파 협정까지 다시 재협상까지 끌어냈던 힘들이었고 예. 일본에 있어서도 그나마 대한민국을 눈치 보게 만드는 힘이었고 중국 또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이 국내에 있어서의 자주적 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아닙니까? 예, 예. 그 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과 그다음에 이러한 시위와 문제 제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 협상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 자체가 좌파여서 우파여서 북한의 논리여서 노조의 논리여서 미국의 논리여서 일본의 논리여서 이런 식으로의 그 일방적인 매도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그것들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협상 관계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예. 근거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좌파의 책동이다라고 밀어버리는 논의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논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요.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이미 좀 한미 지났기 FTA는 때문에. 그리 반대하더만은 체결되고 나니까 우리가 압도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고 미국에서 지금 재협정하자 그러고 있고요. 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좌파 진영이 그리 반대하던 좌파 진영이 단 한 명도 반대한 걸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오후 3시에 결과 내용을 발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해와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양쪽에서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